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. 잠이 오지 않거나 잠에서 자주 깨서 어려웠던 경험 있으십니까? 지난해 수면장애 진료를 받은 환자가 7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수면장애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와 대응법을 알아봅니다. 대한수면학회 차기 회장 양광익 교수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이 수면장애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.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? 예, 그 2018년부터 이제 저희 나라가 그 수면다원 검사 보험급여가 시작이 됐죠. 그래서 1년 만에 한 5만 건 가까이 증가하다가 그 코로나 팬데믹 갑자기 이제 시작해서 한 3년간 정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작년부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수면다원 검사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면 무호흡하고 그 김현병이 다른 수면 장애보다 상당히 증가세가 높거든요. 그거는 이제 이 두 수면 장애가 그 수면 다원 검사 통해서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수면 장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불면증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면 다원 검사 이제 보험급여로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이 수면에 대한 그 역할, 그 수면 장애의 어떤 치료에 대한 어떤 이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현대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사회, 경제, 문화, 교육들이 많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도 있고 또 경쟁도 치열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수면 부족 그걸로 인한 어떤 불면, 피로, 주간 졸림 이런 수면 장애가 또 더불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이 꿈대로 행동하는 이런 어떤 이런 렘 수면 행동 장애, 뭐 이런 장애는 사실은 수면 다원 검사의 보험 급여를 받지는 않고 있는데 사실 그런 환자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근데 많이 있지만은 진단이 좀 늦어지고 또 이렇게 아직 치료를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수면장애라고 하면 보통 불면증이 떠오르거든요. 그런데 이 밖에도 다른 증상들이 있습니까? 예, 그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잠을 깊게 못 들고 빨리 안 들고 뭐 너무 빨리 또 아침에 깨고 또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 하는 그런 증상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 외에도 이제 너무 졸림이 많고 그런 주간 졸림 과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하는 아침형이다 저녁형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적절한 시간대에 잠이 들고 깨지 못하는 그런 일주기 리듬 그런 장애 환자도 상당히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수면 중에 이상한 행동, 뭐 이렇게 어린이들 몽유병이다, 그 렘 수면 행동 장애다 이런 어른들, 성인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이상 수면 행동 장애도 있고, 그리고 이제 가장 흔한 게 우리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같은 그런 수면 호흡 장애, 뭐 이렇게 크게 한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생각보다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 같은 수면 장애가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만성 이런 이제 성인 질환이죠. 그러니까 당뇨, 고혈압, 비만, 그리고 뇌졸중 같은 이런 심내혈관 질환도 많이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고요. 그리고 또 그 아까 또 나왔지만은 그 우울이나 치매의 어떤 위험들도 이제 증가시킵니다. 네, 특히 겨울철에 수면 장애가 좀 증가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계절의 변화가 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할까요? 사실 그 계절과 수면 장애의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뒷받침하는 그런 연구는 사실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. 정확하게. 그런데 그 여러 역학 연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그 백야라든지 또 낮 시간이 아무래도 그 일조 시간이 좀 적잖아요. 네. 그런 나라들은 그 겨울에 수면 장애가 좀 이렇게 좀 높은 걸로 돼 있고 근데 저희 나라와 같은 이런 그 온대 지역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봄, 여름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. 왜냐하면 여름에 다 아시겠지만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잖아요. 그리고 또 봄철에는 뭐 새학기다, 뭐 직장,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또 이런 어떤 그 어떤 심리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면 이런 수면 장애가 좀 많은 것 같고 또 이제 수면 장애 중에서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는 이게 겨울에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요. 왜냐하면 건조한 날씨에 이런
코라든지 이제 상기도 네. 그런데 어떤 이제 그 비염 같은 것들, 감기 뭐 이런 것들이 이 수면 무호흡을 많이 악화시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수면 장애는 또 겨울철에 또 증가할 수 있습니다. 네, 환경과 함께 심리적인 요소도 영향을 미치고 네.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면 이 밖에도 이 수면 장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을까요?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불면이다, 뭐 코골이 수면 무호흡이다, 뭐 밤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는데 네. 그 상대적으로 이제 낮에 졸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생리 현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잘 이렇게 이 수면 클리닉에 내원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이게 졸림이 너무 낮에 많아서 이런 어떤 이제 수업이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졸음운전 사고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경험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게 또 어떤 수면 장애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좀 이렇게 내원해서 이렇게 좀 검사나 이렇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까요?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잠이 안 오면 잠을 자려고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네. 뭐 자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. 뭐 그럴수록 사실 잠은 이게 달아나죠. 그러니까 그 수면 이게 우리가 밤에는 좀 이렇게 아늑한 조명, 너무 밝은 것은 이제 수면을 방해하니까 좀 그렇게 저녁 때는 그 이렇게 아늑한 조명으로 바꾸는 게 좋고, 그리고 침대에서는 이런 그 TV 시청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어떤 불빛에 막 노출되는 그런 어떤 전자매체 같은 사용은 침대에서는 좀 금하는 게 좋고, 침대는 순수하게 그냥 잠을 자는 그런 공간이다. 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, 또 잠이 너무 안 오면 그 좀 침대 밖으로 나가서 다른 그 활동을 하고 다시 졸리면 또 침대에 돌아오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활 습관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무엇보다 이 환경과 습관의 관리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